실무시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영상사 주식회사는 가방 등의 제조, 도매, 소매업,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단기 회계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전산 세무회계 수업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1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정보관리 및 정기분 재무제표에 대한 자료이다. 각각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하시오. 1번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거래처 등록에 신용카드 탭에 추가로 입력하시오. 자, 해당 내용을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에 기초정보관리 거래처 등록을 클릭합니다. 자, 신용카드 탭을 누르시고요. 지문에 있는 대로 여기에 있는 내용만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형에서 매입을 선택하시고 카드 번호는 그대로 입력합니다. 카드 종류에서 사업용 카드를 선택합니다. 자, 해당 내용을 다 입력했습니다. 자동 저장되므로 창을 닫습니다. 2번 계정과목 및 적용 등록 메뉴에서 여비교통비, 판매비 및 일반 관리비 계정에 아래의 조교를 추가로 등록하시오. 이 두 개를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에 계정과목 및 조교 등록을 클릭합니다. 판매비 및 일반 관리비라고 그랬으므로 좌측 계정체계에서 판매 관리비를 누릅니다. 그러면 중간에 판매비 및 일반 관리비가 보이고요. 여기에서 여비교통비를 누릅니다. 우측에 조교를 넣을 수 있는 창이 나오는데요. 두 개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현금 조교 6번 치고 해당 내용을 입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대체조교 3번 입력하고 해당 내용 입력합니다. 자, 입력을 완료했고요. 오토 확인하시고 창을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3번입니다.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해당 오류와 연관된 재무제표를 모두 올바르게 정정하시오. 공장 생산직 사원들에게 지급한 명절 선물 세트 100만 원이 회계 담당 직원의 실수로 인하여 본사 사무직 사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회계 처리되어 있음을 확인하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니까 공장 생산직 직원들 선물 세트이므로 복리후생비 제조원가 100만 원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실수로 본사 사무직 사원들 복리후생비, 즉 판매비와 관리비란에 100만 원이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제조원가 명세서부터 틀렸으니까요. 제조원가 명세서 가서 고치고 여기에 들어가서 정기분과 들어가는 거죠. 복리후생비를 찾아가지고요. 100만 원을 추가해 줍니다. 자, 그러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바뀔 거고, 그럼 이제 손익계산서 가서 단기 제품 제조원가 수정된 것을 매출원가 클릭해서 수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100만 원을 뺍니다. 그 다음에 단기 순이익이 변동이 되므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가셔가지고 내용을 확인합니다.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가서
당기순이익이 변동이 없으면 바꾸지 않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비용이 제조원가 대신에 판관비로 됐으므로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당기순이익의 변동이 없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도 혹시나 해서 한번 확인하는 거고요. 그 얘가 바꾸면은 마지막에 재무상태표에 가서 해당 내용을 고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첫 글자 따서 순서대로 고쳐주시면 됩니다. 재손이재, 재손이재를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기분 재무제표에 정기분 원가명세서를 클릭합니다. 얘가 정기분 제조원가명세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를 누르고요. 100만 원을 추가해야 되므로 900에다 100을 더해서 1000만 원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9,520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창을 닫고 정기분 손익계산서에 가서 매출원가를 누른 다음에 방금 변경한 단기제품 제조원가를 보고 9,520만 원으로 수정합니다. 수정을 하면 매출원가 금액이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를 찾아서 3,000에서 100만 원을 빼서 2,900만 원으로 수정합니다. 단기순이익이 변함이 없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6,139만 원입니다. 혹시나 해서 6,139만 원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정기분 입력은 처분 계산서에 가서 단기순이익을 확인합니다. 6,139만 원이 변동이 없습니다. 그럼 맞는 거고요. 만약에 다르다면 불러오기를 눌러서 이렇게 이해해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순이익을 가지고 다음 연도에 처분함으로 해당되는 금액은 처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처분 이익여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미처분 이익여금은 단기순이익이 변동되면 변동되기 때문에 만약에 변동이 됐다면 이 금액을 보고 재무상태표에 가서 2월 이익여금, 프로그램에서는 미처분 이익여금이 다음 연도로 결산할 때 이용시킨다고 그래서 2월 이익여금으로 대체되고 있으므로 이 금액을 수정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해당 내용은 맞기 때문에 고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글자 따서 재손이재 정기분 재무제표를 수정하세요라고 그런다면 재손이재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일반전표 입력 메뉴를 이용하여 다음의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일반전표 입력의 모든 거래는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지 말 것. 유의사항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조교 입력은 생략하지만 타계정 대체 거래는 조교번호를 선택하여 입력한다. 타계정 대체는 재고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 재고자산을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조교입니다. 그때 조교번호가 8번이고요. 만약에 그런 내용이 나오면 입력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채권 채무와 관련된 거래는 별도 요구가 없는 한 기등록된 거래처 코드를 반드시 기등록된 거래처 코드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거래처명을 입력한다. 채권 채무에 반드시 거래처 코드를 넣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공장과 관련돼서 쓴 그러한 경비는 500번대, 판매비와 관리비에 관련된 그러한 비용은 800번대를 쓰라는 말입니다. 자, 회계 처리 시 계정 과목은 별도의 제시가 없는 한 등록된 계정 과목 중 가장 적절한 과목으로 한다. 프로그램에 있는 계정 과목을 선택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요 7월 4일부터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에 7월 4일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표 입력에 일반 전표 입력을 누릅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는 날짜가 자꾸 바뀌기 때문에 직접 옆에다가 넣어서 입력하는 게 좀 더 빠르기 때문에 옆에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4일 나노 컴퓨터에 지급해야 할 외상 매입금과 나노 컴퓨터로부터 수취해야 할 외상 매출금 300만 원을 상계하여 처리하고 잔액은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상계는 같은 금액을 없앴다는 말입니다. 외상 매입금 500, 외상 매출금 300이므로 외상 매입금이 200이 큽니다. 그러면 300은 없어지고 200이 남았는데 이 200은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는 말입니다.
회계 처리를 시험 보실 때 간단하게 시험지 밑에다 켜놓고 그 다음에 입력하시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일반 전표 입력은 회계 처리를 간단하게 해놓고 입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차변의 외상 매입금이 되겠죠. 500을 쓰고 얘를 차변에 쓰는 거는 이 부채를 없애기 위함이죠. 부채의 감소, 차변입니다. 대변의 외상 매출금을 씁니다. 대변에 쓰는 이유는 자산의 감소 대변이기 때문에 그렇죠. 300입니다. 그 다음에 당좌수표를 발행하면 당좌예금 이렇게 옵니다. 당좌수표를 발행하면 결국에 당좌예금 통장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당좌예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그래서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이렇게 당좌수표 발행하면 당좌예금 대변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빠른 회계 처리를 위해서 몇 개를 외워놓으시면 더 빨리 회계 처리가 됩니다. 채권 채무의 거래처 넣으라고 그랬으니까요. 외상 매입금 이쪽하고 외상 매출금 이쪽에 거래처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입력하도록 할게요. 차변의 외상 매입금 나노 컴퓨터 500, 그 다음에 대변의 외상 매출금 나노 컴퓨터 300, 그 다음에 대변의 당좌예금 200만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5일입니다. 투자 목적으로 보유 중인 단기 매매증권 보통주, 천주, 한 주당 액면금액 5,000원, 한 주당 장부금액 9,000원에 대하여 한 주당 1,000원씩의 현금 배당이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주식 배당 20주를 수령하였다. 배당금을 받을 경우 현금 배당만 회계 처리하고요. 주식 배당은 회계 처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식 배당은 차후에 처분이나 평가할 때 회계 처리를 해야 되므로 까먹지 않도록 해당되는 주식 장부에다가 배당받은 주식수와 액면금액을 표시해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 문제에서는 현금 배당만 회계 처리하는 거죠. 자, 보통예금 통장으로 받았다고 그랬으니까 차변에 보통예금이 되고요. 대변에 금전 배당을 받으면 배당금 수익을 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배당금 수익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면 입력하겠습니다. 차변의 보통예금 1,000주를 가지고 있고 1,000원씩 배당을 받았다고 그랬으므로 100만원 입력합니다. 대변의 배당금 수익을 입력합니다.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5일입니다. 제품을 판매하고 주식회사 영추로부터 받은 받으럼 500만 원을 만기 이전에 주거래 은행인 토스뱅크에 할인하고 할인료 5만 5천 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단 어음 할인은 매각거래에 해당한다. 자, 매각거래를 하면 어음을 매각했다는 뜻입니다.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것이므로 일단 받으럼을 없애야 됩니다. 받으럼이 자산이니까 자산의 감소 대변에 쓰고요. 채권이므로 거래처가 들어가야 되겠죠. 주식회사 영춘. 그 다음에 어음을 만기 이전에 할인했을 때, 매각하고 만기 이전에 할인했을 때 할인료의 이름은 외우셔야 되는데요. 어음이 상품 제품을 매출하고 받은 채권이니까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온 거는 보통예금 자산이니까 자산의 증가. 이렇게 차변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5일입니다. 차변에 매출채권 처분 손실부터 입력하겠습니다. 할인료죠. 5만 5천을 제하고 통장에 받은 돈 500에서 5만 5천을 빼니까 494만 5천을 받게 됩니다. 대변에 받으럼 빼고요. 영춘을 입력합니다. 입력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차변에 2개, 대변에 하나만 들어가는 거고요. 본인이 편하실 대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의는 차변부터 입력하는 방식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자, 10월 30일입니다. 영업부에서
대한상공회의소 회비 5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고 납부 영수증을 수취하였다. 대한상공회의소 회비는 공과금이므로 세금과 공과 처리하고요. 영업부니까 판관비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세금과 공과 판매관리비 50, 대변에 보통예금 50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월 12일입니다. 자금 조달을 위하여 발행하였던 사채, 액면금액 1,000만 원, 장부금액 1,000만 원, 980만 원에 조기 상환하면서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네, 사채는 반드시 액면 금액으로 쓰셔야 돼요. 그 사채를 상환했다고 그랬으니까 그 사채를 다시 받았다는 것이므로 사채가 부채니까 사채를 다시 받게 되면 부채 감소가 발생되겠죠. 사채를 발행하면 부채 증가고요. 그래서 차변에 쓰셔야 됩니다. 사채는 액면 금액을 써야 되니까 액면 금액 1,000만 원 쓰시고요. 그 다음에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는데 보통예금 980만 지급했죠. 이렇게요. 우리가 사채를 발행하면 상대방은 우리의 사채를 삽니다. 우리가 사채를 채권이라고 그러죠. 채무증권. 그래서 채무증권 줄여가지고 채권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조기의 상황은 여러 가지 상황 하에서 조기 상환을 하게 되는데 회사가 조기 상환을 하자고 말할 수도 있고요. 상대방이 조기 상환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채 가지고 있는 상대방이 더 수익률이 높은 상품에 투자하고 싶으면 우리 거 사채를 샀다는 거는 우리 사채 수익률을 보고 샀겠죠. 예. 상환을 하자고 할 수 있고요. 그럴 경우 우리가 그 상황을 보고 더 대금을 조금 주고 상환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채를 상환하실 때 이렇게 대금을 조금 주고 상환하게 되면 사채 액면 금액보다 사채 상환 이익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차액은 사채 상환 이익이 되고요. 영업의 수익이 됩니다. 그래서 사채를 상환하면서 회사는 20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자, 입력하도록 할게요. 차변에 사채, 대변에 보통예금, 대변에 사채 상환이익. 자, 이번에 6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12월 21일입니다. 보통예금 계좌를 확인한 결과 결산 이자 50만 원에서 원천징수 세액 77,000원을 차감한 금액이 입금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보통예금 계좌로 대금이 입금됐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원천징수세액은 자산으로 처리할 것. 자, 당사는 법인이고요. 법인이 이자를 받을 때 세금을 제하고 받았다는 말입니다. 받을 때 세금을 제하고 받으면 그 세금은 상대방이 뗀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 세금을 미리 낸 거죠. 이렇게 받을 때 세금을 떼고 받으면 그 세금은 미리 냈기 때문에 선납세금으로 처리합니다. 선납세금은 당좌자산이죠. 그래서 자산으로 처리할 것 이렇게 한 거고요. 그러면 그대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죠. 자, 이자를 받았다고 그랬으니까 대변은 이자 수익, 수익의 발생이 대변이니까 대변에 쓰고 차변부터 넣어보면 세금을 제하고 받았다 그랬으니까 선납세금 77,000원 제하고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온 거는 50만 원에서 77,000원을 빼니까 42만 3천원이 들어왔겠죠? 대변에 얘네들이 전부 다 이자잖아요. 이자 수익. 자, 그래서 자산의 증가, 수익의 발생.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 시유사항을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적요 입력은 생략하지만 타계정 대체 거래는 적요 번호를 선택하여 입력한다. 이게 똑같고요. 일반 전표하고. 그 다음에 채권 책임과 관련된 거래는 별도 요구가 없는 한 반드시 기기 등록된 거래처 코드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거래처명을 입력한다. 똑같습니다. 그럼 제조경비는 500번대 계정 코드를, 판매비와 관리비는 800번대 계정 코드를 사용한다. 여기도 똑같습니다. 자, 밑에도 다 똑같네요. 맨 마지막에 입력하면 하단에 붕괴까지 처리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는 전자입력으로 반영한다. 예, 두 개 전자입력으로 반영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창을 닫고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창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짜를 보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7월 10일입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할 때는 상단에 있는 내용이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되므로 부가세 신고, 각종 세무 신고할 때 증빙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증빙을 보고 유형을 선택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매출의 과세 11번으로 유형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11번 과세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일반 전표하고 달리 회계 처리할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을 직접 문제지에다가 써가면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제품을 팔면 제품 매출이고요. 부가세는 매출세액이니까 부가세 예수금 이 두 개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따로 써놓지 마시고 받은 돈만 쓰면 되겠죠. 받은 돈은 현금 받았고요. 또 하나 예상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품 팔고 예상하면 이건 외상 매출금입니다. 회계 처리하실 때 현금 외상 매출금 하려면 분계번호 3번 혼합 이렇게 되므로 여기까지가 써놓고 여기까지만 써놓고 입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제품 공급가액 보고 330 성심상사 전자라는 열을 하고요. 혼합을 합니다. 보시는 대로 부가세 수금과 제품 매출이 매출자료 입력할 때 기본값으로 나오기 때문에 제품을 매출했을 때는 수정하지 않습니다. 차변의 현금 하단에 현금 보고 100만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특별한 내용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세금계산서 보고 입력할 수 있는 게 전부입니다. 그러면 밑에 거 보고 입력하셔야 되겠죠. 만약에 상단에 이 대금에 대한 지시사항이 다르게 써져 있으면 그걸 참고해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금 100. 그 다음에 제품 팔고 예상하면 외상매출금 써야 되니까요. 외상매출금 230 확인합니다. 네,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5일입니다. 본사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대관령으로부터 상가를 취득하고 대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하였다. 총 매매 대금은 3억 7천만 원으로 토지분 매매 금액은 1억 5천, 건물분 매매 금액 2억 2천. 그 건물분 매매 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총 매매 금액 중 계약금 3,700만 원은 계약일인 7월 25일에 미리 지급하였으며 계정 과목은 선급금이 되겠죠. 잔액은 8월 25일에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8월 25일입니다. 현재 날짜가 지금 지급했다는 말이고요. 계약금은 그 전에 줬다는 말이죠. 건물분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잔금 지급일에 수취하였으며 즉 지금 잔금 지급일이 8월 25일이니까 지금 수취했다는 말이고 그러면 세금계산서를 이제 받았고요. 건물은 우리 회사 업무에 사용할 것이므로 부가세 공제가 되니까 51번 과세 이걸로 처리합니다. 그러면 토지는 별도의 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다. 그런데 내용은 이렇게 되죠.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것. 아무것도 안 받았다는 말이에요. 원래 아무것도 안 받으면 일반 전표에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증빙을 받지 않았으므로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는 건데 그래서 회계 처리하실 때는 원래는 일반 전표에 넣어야 되는데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것. 채점상 매입 매출 전표에 넣어도 데이터가 이상이 없으니까 채점상 매입 매출 전표 하나에다 넣어달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문제가 시작할 때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라고 냈기 때문에
여기서 일반 전표 넘어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회계 처리는 메인 매출 전표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원래 일반 전표 하는 것이나 메인 매출 전표에서 하라고 그랬으므로 밑에다가 하시면 되고, 결국에는 데이터가 일반 전표하고 메인 매출 데이터가 합쳐지므로 이상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건물 세금계산서 받은 거는 부가세 신고가 돼야 되니까요. 자, 매입에 51번 과세로 입력합니다. 그럼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건물이라고 쓸게요. 또는 상가 이렇게 쓰셔도 되고, 상가라고 쓰죠. 상가를 취득하고 그랬으니까. 예.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받은 거 2억 2천만 원짜리인데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2억만 입력하시고, 거래처 대관령을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전자란에 열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분계는 혼합이 돼야 되겠죠. 예, 토지까지 다 처리를 해야 되므로. 자, 그 다음에 하단에서 토지까지 처리하기 위해서요. 계정과목 기본값으로 온재료가 나오는데 온재료를 토지로 바꾸고, 부가세는 마짐으로 내버려 둡니다. 1억 5천. 그 다음에 건물 2억. 그 다음에 대변에 계약금 준 거 선급금 3,700. 나머지 보통예금 이렇게 하단에다가 회계 처리를 다 해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9월 15일입니다. 다음에 3번. 총무부가 사용하기 위한 소모품을 골드팜 주식회사로부터 총 38만 5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해 구매하고 부투기금 계좌에서 이체하였으며 지출 증빙용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다. 단 소모품은 구입 즉시 비용으로 처리한다. 소모품비로 처리하라는 말이고 총무부니까 판관비로 하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이거 다 분기할 시간이 안 되니까 시간 관계상 빨리 쓸 수 있으면 쓸 수 있는데, 그러지 않으면 여기다 증빙하고 계정과목을 써놓고 그대로 입력하는 게 더 바람직해요. 현금 영수증 받은 건 부가세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매입에서 61번 현과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 소모품은 소모품비 이렇게 써놓고 판관비로 넣을 거라고 판관비 가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보통예금은 보통예금. 입력하실 때 건별, 카과, 현과 이 세 개의 과세 영수증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포함해서 공급가액에 입력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별, 카과, 현과 세 개는 외우셔야 돼요. 건별, 카과, 현과는 공급가액란에 부가세를 포함해서 공급대가로 입력합니다. 나머지는 공급가액란에 공급가액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세 개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15일입니다. 자, 9월 15일. 날짜를 다시 바꾸고요. 61번 현과 소모품 부가세 포함해서 38만 5천을 넣으면 35만 원에 3만 5천으로 부가세가 분리됩니다. 골드팜 주식회사. 그 다음에 회계처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으며 그랬으니까 3번 혼합을 하시고요. 하단에 소모품은 비용으로 처리한다라고 그랬으니까 차변에 소모품비,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판매관리비 고르시고요.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월 30일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하자동차 주식회사로부터 본사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할 승용차 5인승 배기량 998cc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아님 구입하고 아래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승용차 1000cc 초과 개소세가 부과되는 승용차는 부가세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당 내용의 승용차는 공제가 되는 거죠. 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부가세 공제받을 수 없을 때 54번 불공으로 처리하는 거고요. 공제받을 수 있는 거는 51번 과세로
이렇게 처리합니다. 그럼 51번 과세 써놓고 그 다음에 대금에 대한 설명이 없으니까 승용차는 차량 운반구로 하면 되겠고요. 하단을 보고 읽어봅니다. 외상 이렇게 돼 있죠. 승용차를 외상으로 사면 외상 매입금을 쓸 수가 없죠. 상거래가 아니므로, 즉 상품하고 원재료 사올 때만 외상 매입금 쓰는 것이기 때문에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처리하고 싶으면 3번 혼합 이렇게 하면 되겠죠. 3번 혼합. 그러면 이렇게 51번 과세,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 이렇게만 써놓고 혼합해놓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1번 과세입니다. 자, 경하자동차, 전자열을 혼합하신 다음에 기본값이 매입에서 부가세 대급금과 원재료가 나오므로 원재료를 사지 않았을 때 계정 과목을 수정합니다. 차량 운반구로 고치고요. 대변에 미지급금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7일 미국의 소재환 미라클사에 원재료 800만원 부가세 별도입니다. 수입하면서 인천세관으로부터 수입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부가가치세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재고자산에 대한 회계 처리는 생략할 것. 자, 그러면 쓸 수 있는 거는요. 수입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55번 수입입니다. 이렇게 하나 써놓고 그 다음에 수입할 때 공급처 명의에는 세관을 써야 되니까 인천세관을 공급처 명의에다 넣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가세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다. 그러니까 3번 혼합으로 처리하시면 되죠. 참고로 원재료가 먼저 들어오고요. 세금계산서는 나중에 발급됩니다. 세관의 업무의 특성상 해당되는 물건에 대해서 부가세를 갖다가 과세하기 위해서는 그 물건에 혹시 관세가 붙거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걸 확인을 하고 관세 등이 붙게 되면 거기에 관세 등을 포함해서 부가세를 과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때문에요. 물건 들어온 거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다르게 돼요.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그 세금계산서의 작성 연월, 작성 일자를 보고 그 날짜로 부가세만 처리하면 되겠고요. 물건 받은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일반조연표에다 입력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고자산에 대한 회계 처리는 생략할 것이라고 써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가세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0월 17일 입력하도록 할게요. 자, 59번 수입 원재료 세금계산서에 써진 대로 800에 80 인천세관 전자란에 열을 하고 회계처리 분계 3번 부가세 대급금 나오면 대변에 보통예금만 넣어서 회계처리를 완료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6번입니다. 10월 20일에다 입력하겠습니다. 개인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현금 99,000원 부가세 포함 받았다. 단 판매와 관련하여 어떠한 징빙도 발급하지 않았다. 매출에 대해서는요. 원칙상 부가세 신고를 다 하라고 되어 있으므로 징빙을 발급하지 않아도 신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무징빙이 되겠죠. 자, 무징빙일 때 프로그램에서 번호 하단에 보시면 14번 건별 보이죠? 예, 이걸로 입력합니다. 건별은 부가세를 포함해서 입력하는 것이니까요. 부가세 포함해서 99,000원 넣으면 90,000원에 9,000원으로 되고 소비자 이름은 안 나왔으니까 생략하시고요. 그 다음에 현금으로 받았다 그랬으니까 가장 빠른 분기 1번 현금을 하시면 자동으로 회계 처리가 완료됩니다. 자,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마쳤고요.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일반 전표 입력 및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하시오.
데이터를 이제 입력해 놨는데 오류가 있으면 결산 전까지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그런 문제를 출제한 겁니다. 첫 번째 8월 31일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 36만 2,500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고 회계 처리하였으나 해당 거래는 이자 비용이 50만 원이고 50만 원에서 온천징수세액 13만 7,500원을 차감하고 지급한 것으로 이에 대한 회계 처리가 누락되었다. 이자 비용은 50을 해야 되는데 세금 부분을 갖다가 누락해서 실제 통장으로 이체한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한 통장에서 이체한 36만 2,500원만 처리됐다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그거 고쳤다는 얘기고 단 온천징수세액은 부채로 처리하고 부채로 처리해야 되죠. 부채 개정 과목 예수금이잖아요. 세금을 뗐으니까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떼면 예수금으로 쓰기로 했으므로 예수금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것. 자, 그러면 이 거래는 일반 전표 입력에서 수정이 돼야 됩니다. 부가세 거래가 아니므로 일반 전표 입력을 누릅니다. 8월 31일을 가서 입력된 데이터를 보고 수정하시면 되겠는데요. 해당되는 상황에서 가장 빨리 수정할 수 있게끔 처리만 되시면 되겠죠. 다 삭제하고 입력하는 것보다 고쳐서 입력하시는 게 더 빨리 입력할 수 있다면 고치는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쳐서 저는 입력할게요. 36만 2,500원을 50만 원 고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금 뗀 거 예수금을 써야 되는데 예수금이 부채니까 대변에 써야 되므로 그 예수금을 밑에 빈칸에 넣든지 아니면 상단에 전표 삽입 버튼이 있으니까 이걸 눌러서 입력하셔도 돼요. 전표 삽입은 해당되는 줄 바로 위에 한 줄 삽입해서 계정 과목을 추가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위에 있는 메뉴가 있으니까 쓰시면 편집하거나 보기 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좋거든요. 편집하거나 보기 편하게 할 때.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되고요. 여기 보통 예금은 50으로 고쳐야 되겠고 세금은 보통 예금은 36만 2,500원 내버려 두고 이 돈이 나간 거 맞으니까 세금만 넣으면 되겠죠. 13만 7,500원 이렇게 하면 13만 7,500원 차감하고 나간 거니까 맞게 되고요. 대변으로 바꾸면 되겠죠. 예수금이 부채니까 이렇게. 그래서 차대가 맞게 됩니다. 자, 수정을 했으니까 창을 닫을게요. 자, 2번을 보겠습니다. 11월 30일 제품 생산 공장 출입문의 잠금 장치를 수리하고 영포 상해에 지급한 77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였으나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자본적 지출은 자산 처리하는 거예요. 유형자산 편에 나오죠. 교재 유형자산 편을 보시면 되겠고 수익적 지출은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수익적 지출은 어느 경우에 쓰라고 되어 있냐면요. 유형자산 취득 이후에 단순 능률 회복, 원상복구 그러한 지출은 수익적 지출, 즉 비용으로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해석하면. 그래서 고치면 되겠죠. 그러면 비용 처리해야 되니까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수리했다고 그랬으므로 수선비 이렇게 하면 되겠고 공장이니까 수선비 제조원가 이렇게 수정이 되면 되겠죠. 자, 그럼 부가세가 있으므로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 가셔가지고 11월 30일을 치고 해당 내용을 보면서 계정 과목만 고치면 되겠습니다. 계정 과목 한 번에 보기 위해서 분계 혼합 부분 누릅니다. 자산 처리한 건물을 수선비로 바꿔야 되고 수선비는 제조원가로 해야 되니까요. 520번 수선비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이 완료됐으므로 창을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결산 정리사항은 다음과 같다. 관련 메뉴를 이용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자, 결산은 프로그램 사용자는요, 자동으로 결산하는 메뉴인 결산자료 입력이 있기 때문에 직접 다 회계 처리해서 입력하지 말고 자동 결산 분계 메뉴를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동 결산 분계 메뉴는요, 결산자료 입력입니다. 자, 한번 써볼게요.
자동 결산, 수동 결산과 자동 결산이 있는데 자동 결산 5가지가 있죠. 자, 첫 번째, 기말의 재고자산 정리하는 분계입니다. 두 번째, 대손충당금 분계. 세 번째, 감가상각 분계하는 거 있습니다. 네 번째,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 분계 있고요. 마지막에 5번째, 법인세. 이렇게 5개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입력해주고 상단에 전표 추가를 누르면 자동으로 분계가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프로그램의 그 메뉴를 사용하는 게 좋겠죠. 얘가 아닌 것들은 수동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직접 일반 전표에 12월 31일자로 입력합니다. 그러면 수동 자동을 구분해 보도록 할게요. 1번 소모품을 구입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2번 현금 과부족 이렇게 나오고 3번은 재고자산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 기말의 재고자산은 자동이 있잖아요. 나머지 소모품 현금 과부족은 없죠. 그래서 문제 푸실 때 수동 이렇게 써놓고 자동은 자동 써놓은 다음에 얘네들을 입력할 때요. 수동을 먼저 하라고 그랬으니까 얘를 먼저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동을 하면 돼요. 수동은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12월 31일 결산일자를 쓰고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자동은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에다가 입력하시고 상단에 전표 추가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2월 11일에 소모품 300만 원어치를 구입하고 모두 자산으로 처리하였으며 자산으로 처리했다고 그랬으니까 계정 과목 머릿속에 소모품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12월 31일 현재 창고에 남은 소모품은 50만 원 조사됐다. 300에서 50만 원 밖에 없다는 거는 얼마 썼다는 말이에요? 250을 썼다는 말이죠. 그럼 250만 원을 비용 처리해야 돼요. 소모품의 비용이 이름은 소모품비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문구를 보니까 부서별 소모품 사용 비율은 영업부 25%, 생산부 75%다 그랬으니까요. 이 비용을 영업부 거 25%, 생산부 거 75%로 곱해가지고 25%에 해당되는 분, 그 다음에 75%에 해당되는 분 각각 계산기로 계산하면 25%에 해당되는 분은 계산하면 62만 5천 원, 75%에 해당되는 분은 187만 5천 원이 나오거든요. 각각 금액이. 그걸 가져간 계산기로, 준비간 계산기로 계산하신 다음에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회계 처리를 해보면 차례만 설명해보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비용 잡아야 되니까 소모품비 이렇게 되고, 하나는 제조원가, 그 다음에 소모품비, 하나는 판관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소모품에서 빼버려야죠. 다 쓰고 없으니까 250을 빼야 되잖아요. 50만 원어치 밖에 안 남아있으므로. 그리고 250만 원이 썼으니까 비용 처리하는 거죠. 자, 이 자료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결산일인 12월 31일 넣고요. 차변에 소모품비, 제조원가, 계산한 금액 187만 5천 원, 차변에 소모품비, 판매, 관리비 62만 5천 원, 대변에 소모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2번을 보겠습니다. 현금 시제 잔액이 현금 장부 금액보다 부족한 것을 발견하고 현금 과부족으로 계상하였던 현금이 부족할 때 회계연도 중에 현금 과부족 차변에 써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차변에 쓰는 거예요. 차변에 써놓은 금액은 23만 5천 원인데 원인이 파악되면 그 원인으로 대체하셔야 되고요. 원인이 파악이 안 되고 결산일이 되면 그 계정은 재무 상태표에 표시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서 현금 과부족으로 표시하면 안 되니까 그 계정은 다른 계정으로 대체하셔야 되는데 부족분은 잡손실로 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확인해 봤는데 24만 5천 원 중에 15만 원은 영업
납부 업무용 자동차 유리대금이니까 이건 찾아낸 거예요. 이건 차량 유지비 이렇게 하고 판관비로 처리하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차량 파기 안 된 건 비용 처리해야 되는데 잡손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대변의 현금 과부족 없어져야 되고요. 차변에다가 더 대체가 돼야 되니까 차변부터 쓰면 차량 유지비 15만 원. 그 다음에 잡손실 나머지니까 8만 5천 원. 그 다음에 대변의 현금 과부족 23만 5천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창을 닫고 자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은 결산 재무제표에 결산자료 입력을 눌러서 합니다. 자, 입력하는 방법은 상단 기간에 1월부터 12월 이렇게 바꾸시고요. 해당되는 칸에다가 넣고 마지막에 전표 추가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재고자산 결산 시에 실사한 겁니다. 실사한 거 이렇게 지금 써준 거예요. 창고에서 조사한 거 원재료, 제공품, 제품인데요. 얘만 뭐가 붙어 있고 나머지는 그대로 입력하면 되겠네요. 이 거 읽어보고 처리하겠습니다. 장부 수량은 10,000개인데 실제 수량은 9,500개래요.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수량의 차이는 모두 정상적으로 발생한 거래요. 수량의 차이 발생된 건 감모죠. 근데 감모는 정상적인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정상적인 감모는 팔려나간 걸로 처리해라. 매출원가로. 따라서 여기에 있는 금액이 재고니까 현재 실제 있는 거 이 금액을 넣게 되면 나머지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감모분 있잖아요. 500개 자동으로 매출원가 처리되겠지. 재고를 적게 넣으니까 다 팔린 걸로. 그래서 그대로 하시면 돼요. 이 금액을 넣으면 돼요. 실제 있는 거. 근데 만약 비정상적인 것으로 발생됐다 그러면 그 500원이 팔려나간 걸로 처리하면 500개의 그 감모분이 팔려나간 걸 처리하면 안 되니까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셔야 되고 그때 써야 되는 계정 감목 이름은 재고자산 감모 손실입니다. 그럴 때는 재고자산은 9,500개 곱하기 1,000원 한 금액 950만 원 넣고 그 다음에 비정상적으로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걔는 따로 일반 전표에다 11월 31일자로 차변의 재고자산 감모 손실, 대변의 원재료, 그리고 조교란에 8 이렇게 넣어야 돼요. 근데 정상적으로 감모된 거면 이것만 넣으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그 감모분은 자동으로 매출원가로 처리할 거니까. 즉 남아있는 것을 적게 넣게 되면 기말에 재고가 남은 거 적게 넣으면 매출원가가 더 커지니까 매출원가로 처리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대로 입력하면 돼요. 지금은 정상적으로 발생된 거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실제 있는 걸로 입력을 한다. 그건 이제 변함이 없죠. 자, 기말에 원재료에다 클릭하고 정상 감모든 비정상 감모든 원재료 재고액은 실제 있는 걸로 넣는 거예요. 그래서 950. 단 비정상 감모라면 일반 전표 입력에다 먼저 감모된 부분을 계산하셔가지고 재고자산 감모 손실 대변의 원재료 처리하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950만 넣고요. 그 다음에 제공품에 850, 제품에다가 1,345만을 넣겠습니다. 위로 아래로 내려가면 제공품란에 결산 반영 금액에다 넣어야 돼요. 850. 그 다음에 기말 제품 재고의 결산 반영 금액에 1,345만 원 이렇게 넣어주고 상단에 전표 추가를 누르면 이렇게 뜨는데요.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보면 자동 결산 분기가 완료됐다고 나와요. 그러면 창을 닫으시면 돼요. 마지막 6번째 보겠습니다.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메뉴에 입력하시오. 1번 5월 말 외상 매출금과 예상 매입금의 차익은 얼마인가? 외상 매출금과 외상 매입금의 차익 각각 하나씩 찾아서 그걸 빼기 하라는 거죠. 들어갈 수 있는 장부는 많아요. 이쪽 저쪽 장부 다 볼 수 있고 빨리 찾을 수 있는 장부면 됩니다. 자, 재무상태표에 가서 봐볼게요. 5를 치면 5월 말로 뜨고 당길 것만 봅니다. 여기에 외상매출금 보시고 외상매입금은 밑에 있으니까 외상매입금 밑에서 보시면 돼요. 밑에 좀 있어요. 이렇게. 이럴 때 외상매출금 빼기 외상매입금 하시면 되겠죠. 준비해간 계산기로 계산하셔도 되고 계산기가 준비 안 돼 있으면요. 이렇게 우측에 계산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금액을 클릭 컨트롤 C 쌉니다. 계산기에다 놓고 컨트롤 V
붙이시고요. 그 다음에 차액을 물어봤으니까 여기 밑에를 빼기로 바꾸고 아래로 내려가서 상매 금액 누르고 컨트롤 C, 그 다음에 계산기 누르고 컨트롤 V. 그럼 정답이 나오는데요. 정답은 4,046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 4월부터 6월에 영세율 적용 대상 매출액은 모두 얼마인가? 영세율 매출액을 확인하는 게 되겠습니다. 영세 매출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행한 거하고 그 다음에 수출한 거. 수출과 관계되는 것들은 직접 수출이든 간접 수출이든 다 영세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다 찾아서 금액은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볼 수 있는 장부는 두 가지에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매입 매출장 가서 각각 찾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매입 매출장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매입 매출장 클릭. 날짜 4월부터 6월 치고 그 다음에 매출 2번 선택. 첫 번째 것부터 보면 영세부 영세율 세금 계산서 12번 이렇게 하나 보이고요. 3개월 치니까 이왕이면 여러 개 뜨면 분기계를 보셔야 되겠죠? 3,845만 원이 보입니다. 자, 이걸 컨트롤 C 이렇게 계산기 눌러가지고 컨트롤 V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다시 수출 이렇게 눌러가지고, 자, 그 다음에 1,000만 원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하셔도 되죠. 그러면 4,845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창을 닫으면 되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3번. 6월에 발생한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 중 발생액이 가장 적은 계정 과목과 그 금액은 얼마인가? 자, 물어보는 질문이 6월입니다. 6월 한 달을 말하는 거죠. 다른 말로 6월 중 이렇게 돼요. 물어보는 거는 판매비와 관리비고 이게 통합 계정이죠. 통합 명칭. 이렇게 통합 명칭이고 올로 이렇게 물어보면 올계표에서 조회하시면 빨리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올계표에서 조회하겠습니다. 자, 1계표, 올계표를 클릭하고요. 올계표 탭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 6월 치고요. 2번 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를 찾아가요. 이렇게요. 찾아가서 금액이 제일 적은 거, 비용이니까 차변 보시면 되죠. 계란의 금액이 제일 작은 걸 찾아요. 쭉 보시면 숫자가 제일 작은 거 보였습니다. 예, 10,000원짜리 보이죠? 예. 계정 과목 도서인쇄비. 그래서 도서인쇄비 금액은 10,000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